결혼식장 로비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흰색 장미와 백합이 가득한 꽃장식,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었고, 웨딩 플래너는 분주하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 대기실 앞, 신부의 아버지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신부 박지연은 드레스룸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배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최고로 예쁘신 것 같아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옆 비어 있어야 할 아버지의 자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친구들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지연아. 진짜 공주 같아. 민석이가 보면 기절하겠어. 다른 친구 은혜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최고의 날이야. 축하해, 진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못 오시는 거야? 그 질문에 드레스룸 안의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편찮으셔서.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정기검진에서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병원 결과를 물었을 때도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간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였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면회는 거부당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전한 아버지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딸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3달 지연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도 요양원 직원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상해왔던 결혼식 날,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걷는 장면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딸 결혼식인데,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루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지연은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단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하지만 속으로는 지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박정호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지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지연에게 밥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자랑스럽다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100점을 받아 가져가도, 중학교 때 반장이 되어도, 고등학교 때 서울대에 합격해도 아버지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그저 의무감으로 키우는 걸까?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처럼 자신도 품에 안기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지연은 심리학 수업에서 애착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관계 맺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 시절 지연은 여러 번 연애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거리를 두면 불안했고 그 불안을 확인받으려고 집착했습니다. 결국 관계는 깨졌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민석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였던 그는 지연보다 4살 많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의 불안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민석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축하해 줄까? 아니면 역시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민석을 소개시켜줬을 때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를 해도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석 오빠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 선택이니까. 그 말투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늘 그랬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식장을 정할 때도, 드레스를 고를 때도, 청첩장을 만들 때도 아버지는 알아서 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3달 전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지연은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옆 비어 있어야 할 자리. 그 빈자리가 자꾸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그 질문은 평생 지연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날에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였습니다. 밖에서 웨딩 플래너가 노크를 했습니다. 신부님, 준비 다 되셨나요? 곧 입장 시간입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케와 베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 아버지 없이도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자. 그렇게 다짐하며 지연은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식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지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혼자 입장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은어의 결혼행진곡.
식장 문이 열렸고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 없이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연은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안쓰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안 온 거야? 병원에서라도 나오지. 딸 하나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속삭임들이 귀에 들렸지만 지연은 무시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재단 앞에 서 있는 민석을 향해 민석은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사랑과 함께 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이 얼마나 힘든지. 지연이 재단 앞에 섰을 때 주례가 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주례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이 시간을 알고 계실까? 혹시 조금이라도 미안해 하실까? 결혼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이 먼저 서약했고 이제 지연의 차례였습니다. 신부 박지연 씨, 신랑 강민석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지연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웨딩 플래너가 조용히 다가와 주례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주례는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예정에 없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신부 아버님께서 미리 녹음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네요.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아버지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것을, 아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허설 전날 밤 요양원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짧은 메모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내 결혼식 날 꼭 틀어야 한다. 식장 담당자에게 전달해라. 지연은 그날 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라면? 혹시 슬픈 내용이라면? 결혼식 날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부탁하신 거라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버님 뜻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지연은 USB를 웨딩 플래너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처음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지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말의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지연아.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결혼식에 직접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었구나.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목소리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이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는 평생 비겁한 아버지였다.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혼자 키우면서도 나는 늘 도망쳤다. 중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불편한 진실은 숨겼다. 편한 침묵 뒤에 숨어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사람들은 나를 훌륭한 아버지라고 했다. 아내 없이 딸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나는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내 결혼식에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끝내 너에게서 도망친 아버지로 남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게 식장을 눌렀습니다. 지연아, 사실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주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웨딩 플래너는 급히 오디오를 끌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를 낳은 사람은 나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 김재혁이었다. 지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재혁이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같은 동네에 살았고 거의 매일 만났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재혁이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다. 더 밝았고 더 사교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나는 늘 그의 그림자 같았다. 지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재혁이는 31살에 결혼했다. 신부는 이수진이라는 여자였다.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았다. 재혁의 결혼식 날 나는 축하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혁과 수지는 행복했다. 1년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그게 바로 너였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못 갔다. 재혁의 딸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하객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고백이었고 고해성사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나를 이해했다. 아니, 이해한 척했다. 바쁘지 뭐하고 웃어넘겼다. 그리고 나중에 꼭 보러 오라고 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2살 되던 해였다. 어느 겨울날 밤 재혁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고되었다. 재혁은 그날 밤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음 날 아침 숨을 거뒀다.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톤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도 공장에 있었다. 같은 야간 근무조였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있었다. 식장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났고 관리자에게 보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재혁이 대신 내가 그 기계를 맡을 예정이었으니까. 하지만 재혁이 바꿔주겠다고 했다. 너 요즘 피곤해 보여.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재혁이 위험한 기계 앞에 서는 걸 보면서도 나는 막지 않았다. 아니, 속으로는 바랐을지도 모른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재혁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날 수진을 봤다. 그녀는 2살배기 딸을 안고 울고 있었다. 재혁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수진의 가족도 멀리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계속 오후 844혼자였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모든 죄를 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객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제안했다.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당신은 재혼해서 새 인생을 살라고.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설득했다. 나는 재혁에게 빚을 졌다고. 이렇게라도 갚아야 한다고. 목소리가 더 낮았다. 결국 수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떠났다. 너를 내게 맡기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게 너와 수진, 내 친어머니의 마지막이었다.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너를 데리고 이사를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는 내 딸이라고.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28년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너를 키우면서 나는 늘 두려웠다. 내가 진실을 알면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거리를 뒀다. 너무 가까워지면 진실을 말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길 바랄 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다른 말들도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 내가 안아달라고 손을 뻗을 때 나는 외면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궁금증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는 비겁한 아버지로 살았다. 진실을 숨긴 채 의무만 다하는 아버지로. 잠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한 가지만은 진실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살았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팠고, 내가 웃을 때 나도 행복했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너는 내 딸이었다. 피가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진 딸. 하객들 중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내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고백한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연아,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아버지로 남고 싶다. 음성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연의 심장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실 내 결혼을 반대한 것도 나였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도 기억하지? 민석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불편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이 민석을 처음 소개시켰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민석의 말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나중에 지연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내 눈엔 별로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느낌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단순히 딸을 시집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누구와 결혼하든 마음에 안 들 거라고.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그 이유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민석은 좋은 사람이다. 그건 나도 안다. 착하고 성실하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문제는 그의 아버지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의 아버지 강태준. 그 이름을 내가 말했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5년 전 재혁이 죽은 그 공장 사고. 공식적으로는 기계 오작동으로 처리되었다. 회사는 유족에게 약간의 보상금을 주고 사건을 덮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공장은 안전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기계는 점검받지 않았고 근무 환경은 위험했다. 노동부에서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회사는 무시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었으니까. 안전보다 이익이 중요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나자 회사는 증거를 없앴다. 기계를 교체하고 기록을 조작하고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강태준이었다. 민석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는 그 공장을 소유한 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다. 사고 처리 책임자였다. 그는 유족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재혁의 죽음은 그렇게 돈 몇 푼에 묻혔다. 지연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회사의 압력에 무산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약했으니까, 비겁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싶었다. 크게 소리치고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재혁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걸 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도망쳤다. 말하지 못했다. 그냥 침묵했다. 지연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불편해했는지, 왜 민석을 마주하기 힘들어했는지, 그렇게 내 결혼 준비를 지켜봤다. 행복해하는 너를 보면서 나는 갈등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러던 중 암 진단을 받았다.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더 이상 도망칠 시간이 없다는 걸. 이대로 가면 나는 모든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게 된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다. 내 결혼식에서 모든 걸 말하기로.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잘못에 책임이 없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고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다. 자네 아버지가 한 일은 재혁의 딸과 결혼하는 자네 사이에 항상 그림자로 남을 것이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결혼을 막지 않는 이유는 그게 지연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지연의 인생을 내 과거로 묶어두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자네는 알아야 한다. 내가 그리고 지연이 짊어진 과거가 무엇인지, 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의 말이 끝나갔습니다. 이 모든 걸 오늘 말하는 이유는 거짓 위에 행복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연아, 그리고 민석아, 너희는 진실을 알고도 함께할 수 있는가? 그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다. 음성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듣고도 너는 여전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내 친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일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대답이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다. 서툴렀고 표현하지 못했고 거리를 뒀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웃고 울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 버질로드를 함께 걷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들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지연아, 행복해라. 그게 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음성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식장은 한동안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제단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축하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고백과 용서와 진실의 자리였습니다. 주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말씀들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진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8년을 살면서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제 아버지, 박정호는 늘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고 저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키우시는 걸까? 하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대학에 합격해도, 취직을 해도 아버지는 늘 똑같으셨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슬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안기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연애에서도 누군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저는 이제야 조금 이해합니다. 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요양원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깨어 계셨던 것, 제 학비를 위해 이중 근무를 하셨던 것,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구든, 친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정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객들 중 많은 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감하셨습니다. 친구의 딸을 데려와 키우신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이제 압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거짓 위에 행복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진실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연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오빠. 민석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 과거가,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과거가.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무거운 과거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 일, 제 친아버지의 죽음. 그 그림자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고 저는 제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알고도. 민석은 지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진실 위에서 시작합시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지연은 다시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2번 결혼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민석 오빠와, 사랑과 진실로 함께할 사람과,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와, 이제는 온전히 진실로. 지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곧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줄에도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제가 수많은 결혼식을 진행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입니다. 줄에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시간으로 만들어진 사랑을 말입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서약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진실로 서약한 두 사람이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며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연도 답했습니다. 민석 씨, 저도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진실 위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렸지만 서로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할 수 있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일반적인 결혼식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축하보다는 감동을, 기쁨보다는 깊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지연의 친구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아? 너무 충격적이었을 텐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는 않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돼서 오히려 홀가분해. 수진이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너 정말 강하다. 나였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지.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민석의 어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친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민석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풀어갈게. 민석의 아버지는 피로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 성심 요양원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식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셨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지연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민석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급히 식장을 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박정호는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얼굴로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들으셨어요? 제 대답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딸로 살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민석이 조용히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평생 저를 지켜봐 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지연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도 남기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낡은 폴라로이드였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와 김재혁. 1998년. 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사진은 내 친아버지 재혁이와 내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재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너는 그를 많이 닮았다. 밝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내가 자라면서 재혁의 모습을 보았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도 슬프게도 했다. 이 사진을 내게 준다. 내 뿌리를 알았으면 해서. 하지만 기억해라.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훌륭하게 자랐다. 재혁도 나도 자랑스러워한다. 행복해라, 내 딸아. 마이너스 아버지.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그날 밤 지연은 요양원 병실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결혼식 날 아버지를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날 지연은 아버지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진실을 통해, 용서를 통해,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 진실은 지연과 민석의 결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위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로.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 대부분이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지연보다 한 세대 위로 보이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야. 수진이. 네. 엄마,